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지 179페이지입니다. 179 저당권입니다. 21번 문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가는 걸 묻고 있습니다. 5가지가 들어가죠. 첫째, 원금이 들어갑니다. 원금. 자, 원금. 자, 그 다음에 이자, 지연배상금, 위약금, 실행비용. 5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1번에 보시면은 원본인데 초과하는 원본이죠. 그건 아니죠. X. 2번 보존비용 그런 거 없고요. 3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4번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지연배상금 말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쏘길라고. 쏘길라고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 안에도 쏘가요? 안 쏘을 것 같은데. 자, 5번에 지연배상금인데 문제는 1년분을 넘죠. 이 5가지 채권 중에서 지연배상금만큼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23번 문제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1번 선다 보시면은 저당권의 효력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종물에 미치죠. 근데 그거 안 미치는 거라고. 안 미치는 거라고 약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 약정은 일단 유효하고요. 이거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죠. 그럼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하여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설정자에게 대위할 그 물건이 인도된 후에 압류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하려면은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인도가 다 됐는데 그럼 나서 압류한 거죠. 늦었습니다. 이러면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상권자가 축조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때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는 거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별개의 물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지상권자가 지었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토지 위 건물에까지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는 없죠. 토지 건물 별개이기 때문에. 자, 4번. 압류가 있기 전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이에요. 과실의 효력이 가려면 목적물 압류 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압류 후에요? 압류 전이에요? 압류 전이기 때문에. 압류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않아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주가 있고 그 건물에 저당권자가 있는데 토지가 남의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주는 토지 임차권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건물 저당권 효력. 토지 임차권에 미쳐야 안 미쳐야? 미치죠. 이거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자, 다음 이제 25번입니다. 저당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증축됐습니다. 그러면 증축된 그 부분이 자, 지금 둘째 줄 중간 보시면요. 증축돼서 부합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합쳐졌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부합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맞죠? 자, 니은 저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러면 저당권자한테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럼 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환 청구? 그건 안 되겠죠. 네, 방해제거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틀림. 자, 디귿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 나오네요. 자, 이 제3취득자는 3가지 권리가 있었죠. 경락받을 수 있고
대위 변제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다가 지금 계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했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어요. 틀림. 자, 리을입니다. 채권자 아닌 타인 명의로 저당권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 명의로 하는 게 맞아요.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럼 그거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근데 피담보 채권에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아까 엑기스에서 봤던 지문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74페이지요. 74페이지 오른쪽 하단부입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했던 겁니다. 그럼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을이 채권자죠. 돈을 빌려준 게 을이기 때문에 갑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거라면 저당권자로의 등기는 채권자 을 명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채권자 말고 다른 제3자 명, 다른 제3자의 명의로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이건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라고가 되려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듯이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제3자한테 귀속되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뭔가 사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사건에서는요, 채권자, 돈 빌려준 채권자가 어떤 법인이었고 이 사람이 그 법인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만 생각했을 때는 법인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절차적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놓는 게 나중에 집행할 때 더 편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3자 명의로의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이들 3자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병이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채권이 병에게 귀속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병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뭔가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지문 보시면 문제의 지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채권이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실질적 귀속 주체가 제3자가 맞으면 제3자 명의의 등기 유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될 수 있죠. 만약에 실질적 귀속 주체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야 되는 거죠. 불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문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만 옳은 지문이었어요. 1번 정답이었죠. 자, 내려갑니다. 27번 문제 틀린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나오고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는 거죠. 저당권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갑이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을한테 돈 빌렸고 을이 저당권자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럼 일단은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빌렸던 돈을 다 변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갑 쪽에서 변제를 다 했으니까 을이 갖고 있던 피담보 채권은 소멸했겠죠. 그러면 말소 등기 안에도 저당권은 소멸입니다. 근데 아직 그 서류상 등기부상의 등기는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한테 소유권 넘겼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을의 저당권은 없어진 상태니까 저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때 등기 말소 청구. 갑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병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병은 현재 소유자로서 이 저당권에 대한 내 부동산이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지만 을하고 계약을 했던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로서 내가 돈 갚았으니까 이제 말소시켜. 갑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문에서 현재 저당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원래는 갑이 소유자였지만 병한테 팔아 넘겼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도 갑은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었죠. 자, 2번입니다.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반드시 다 없어집니다. 무조건 다 없어져요. 경매되면. 자,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협의 취득됐다라는 표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금이 나오면 이때 보상금은 우리가 알던 그 강제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자, 4번입니다.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받게 되는 가치 변형금을 지급 인도되기 전에, 그죠? 그 전에 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5번.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 행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가져갔어요. 그럼 그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갑이 갖고 있던 건물이 있었고 갑의 건물에는 을이 저당권자였단 말이에요. 을이 저당을 잡고 있었죠. 근데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되면서 화재 보험금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을이 저 보험금을 가져가려면은 지급되기 전에 빨리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채권자가 갑한테 받을 돈 있던 다른 채권자가 이 보험금을 압류를 때린 거예요. 이때도 늦은 건 아니죠. 이때도 을은 물상대위권으로 보험금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때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험금을 일반 채권자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없고, 야, 나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으니까 갖고 오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는 거죠.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이미 늦으셨어요. 그 시기 때 권리 행사 안 하셨으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뒤 페이지 보시면 이제 29번으로 와 보시면은 일괄 경매 청구권 나옵니다. 자, 일괄 경매 엑기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괄 경매는요, 우리 엑기스 책 77페이지에 나옵니다. 77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14번에 일괄 경매권이죠. 일단
일괄에서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그에 대한 요건으로서 첫째, 건물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자, 건물이 없는 이런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위 건물이 없었다. 나대지. 자, 그리고 나서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갑이 신축한 건물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갑이 돈 못 갚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경매를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토지하고 건물이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 저당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다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일괄 경매. 일괄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자, 근데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의무는 아니죠. 의무예요,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의무 아니고요. 그리고 이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때 토지 대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건물에도 받을 수 있어요. 토지에서. 어디까지나 일괄 경매에서 나오는 저당은 토지 저당입니다. 토지를 저당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저쪽 토지 대금, 토지의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들을 좀 볼까요? 자, 요건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없었어야 되고, 자, 밑에 2번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설정자 쪽에서 건물을 신축 그리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형들로 내려가 보죠. 자, 3번에 토지 저당권자는요,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신축 소유하는 건물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설정자. 갑이죠. 을은 뭐죠? 저당권자죠. 갑은 뭐죠? 설정자죠. 설정자가 신축 소유한 건물이죠. 건물주 갑입니다. 자, 따라서 요 경우에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4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했는데 제3자한테 건물 양도했죠. 그럼 현재 건물주가 갑이에요? 갑 아니에요? 누구죠? 건물주 누구죠? 건물주 누구예요? 병이죠. 병한테 판 거잖아요. 병한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병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라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서 일괄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지금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건축해서 소유하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병? 병이에요. 정이죠. 그죠? 예. 병이라고 해도 돼요. 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나대지 저당권 설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신축됐다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을 설정자 갑이 신축했다고요? 용익권 받은 자가 신축했다고요? 용익권 받은 자. 응? 용익권을 받은 자가 있다. 지상권자 들어와서. 지상권자가 들어와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그럼 건물이 정거란 말이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이래서 일괄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번입니다. 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자 정이 건축했던 건물이더라도 결국에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셨죠. 그러면 갑이 결국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 같은 사람 된 거죠. 그럼 이제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민법 제 365조에 따라 일괄 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때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 8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볼까요? 자, 문제 29번 문제 풀어보죠. 자, 민법 제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축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쵸? 네, 설정자가 건물 지었으니까요. 근데 그 뒤에 문자 보시면은 저당권자 우선 변제 받을 때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죠. 그럼 그림 그려지세요. 네, 토지 소유자 갑 건물주 누구예요? 정이에요, 정. 근데 지금 둘째 줄을 보시면은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또 취득을 하셨잖아요. 결국 갑이 건물 인수하셨군요. 자, 이러면 이제 토지 건물 같아졌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이에요. 여기서 멈췄으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됐다는 거죠. 건물주가 바뀌었죠. 건물주 누구예요, 지금? 건물주 누구죠? 병이죠, 병. 병으로 건물주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자,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저당권.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자하고 근저당권자 합의를 해가지고 채무자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은 후순위 권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그럼 저 놀래요.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자, 갑이 소유자고 을이 근저당권자예요. 1번 근저당권자. 그럼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채권에 최고액을 기재하거든요. 자, 최고액이 예를 들어 뭐 2억이. 그럼 을은 우리가 이제 등기부상 확인해 봤을 때 근저당권자 을은 2억 한도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후순위. 자, 후순위에 다른 저당권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번 근저당권자 을, 이번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을이요, 갑하고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합의하자. 합의해서 채권 최고액을 2억에서 2억 5천으로 증액시키자.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최고액을 증액시켜버리면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손해가 생기잖아요. 이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최고액 증액하려면 승낙 받아야 돼요? 승낙 안 받아도 되겠어요? 승낙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둘째 줄 보세요. 채무자를 추가한다. 을이 그러는 거죠. 야, 너만 가지고는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채무자 추가해둬. 알겠어. 채무자 추가할게요. 채무자를 한 분 더 늘렸다는 거예요. 채무자를 한 분 더 늘렸다고 해서
병한테 뭐 손해 생기고 그럴 만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까지 승낙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고액을 증액하는 거라면은 승낙 받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는 아니고요. 자, 기억 틀렸습니다. 이은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되죠. 변제를 해가지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하지 말래요. 그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 변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지 말래. 제3취득자라고 하면은, 자, 일단 부동산 소유자 있고 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혹은 뭐를 취득한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이자들이 제3취득자들이거든요. 이때 이 제3취득자들 입장에서 을이 경매 청구할 것 같으니까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대신해서 대위 변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위 변제를 해가지고 1번 저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갑한테 야, 내가 돈 갚았으니까 돈 내놔라.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병이 대위 변제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하지 말래요. 야, 대위 변제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네? 대위 변제 하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자존심 상하. 자존심 상하죠. 그럼 대위 변제 하지 말래. 근데 병이 대위 변제하는 거는 갑이 예뻐서 대위 변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내가 살라고, 내 권리가 안 없어지려고 대위 변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할 때 채무자로였던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이 필요 없습니다. 네? 채무자가 뭐 승낙을 하디 말디 상관없어요. 설정자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따라서 설정자의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해버리고 1번 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없다. 틀렸습니다. 자, 읽으십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지상건물 신축했고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건물주 누구예요? 갑이죠. 그림 그려주세요. 아니 지금 자,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 신축했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 누구예요? 갑이죠. 설정자로부터 뭐를 취득한 자? 용익권을 취득한 자. 용익권 취득한 자가 신축한 건물. 신축한 건물을 설정자가 뭐 했다고요? 취득하셨죠. 그럼 결국 현재 건물주는 갑인 거죠. 그럼 토지 건물 같은 사람 된 거죠. 이러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이제 근저당입니다. 자, 근저당은 자 다시 엑기스로 오시고요. 엑기스 81페이지입니다. 자, 근저당 81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근저당권 성립을 위해서는요. 첫째, 동그라미 1번 단락이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어떤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저당권도 당연히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성립을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 있어야 되죠. 자, 2번. 채무자 말고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해도 되죠. 이때 이 제3자를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물상 보증인인 겁니다. 자, 3번. 채권자 말고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하겠다는 거죠. 이거 역시 부종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이걸 유효로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3번에 보시면요. 채권 최고액이 나오는데요. 자, 근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는요. 2번 단락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인 거죠. 3번 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되고요. 4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어도 최고액 액수가 딱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라고 한다면은 전액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5번 실행비용은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가는 실행비용은 최고액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4번 내려갑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아직 전인 상태죠.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라고 해도 당사자 둘이서 약정해가지고 근저당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기본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 그만하자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채무의 원인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채무의 원인을 변경하면 후순위 권리자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맞아요. 우리 간에 이 채무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냥 변경할 뿐인 거잖아요. 채무 원인을 변경한다고 해서 최고액 한도가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죠. 승낙 받아야 돼, 승낙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3번도 채무 확정 전이라도 채무자 바꿔도 돼요. 채무자 바꾼다고 뭐 한도 늘어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5번 피담보 채권 확정 후입니다.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 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 사유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채권 확정 사유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가 그 밑에 괄호 보시면은 뭐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됐다. 존속 기간 자체가 만료가 됐다. 자, 혹은 뭐 결산기가 도래하였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괄호 보시면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것도 채권 확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경매 신청 부분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근저당권자가 자기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면 이때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은 경매를 신청했던 그 시점에서 딱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3번 보시면 지금 후순위에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했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은 딴 사람이 경매 신청했던 거죠. 좀 더 뒤로 밀려나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겠죠. 근데 이후에 경매 신청했던 걸 도로 취하했죠. 그렇다고 해서 확정 효과가 번복되지 않아요. 확정된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채권이 정해졌죠. 근데 그 이후에 거래를 새로 해요. 그럼 새롭게 생긴 채권이 기존의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냐는 거죠. 담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 을이 자 갑한테 1억을 빌려줍니다. 채권 1억에서 시작했겠죠. 자, 그리고 을이 자 근저당권 등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의 최고액, 채권 최고액을 자 1억 5천으로 해놨습니다. 최고액. 근데 1억을 처음에 빌려줬는데 갑이 돈 자꾸 안 갚으니까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1억 3천이 됐어요.
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을은 이 상태에서 경매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경매 청구했으니까 1억 3천으로 을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1억 3천 확정. 그럼 이제 경매 절차 진행되고 낙찰되면은 을이 우선 변제 받을 때 확정된 1억 3천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의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1억 3천인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담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미 을이 경매 신청을 한 후 채권 확정됐는데 이 둘이서 새로 또 거래했다고. 갑이 을한테 돈 또 좀 더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을이 마음 약해져서 갑한테 돈 또 빌려줬어요. 바보 같은 놈. 자, 갑한테 1,000만 원 또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새로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채권이라고요. 새롭게 생긴 원금 채권. 이거는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으로는 담보된다, 담보 안 된다. 이거 담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미 을의 근저당은 1억 3천짜리 근저당으로 결정된 거예요. 새로 이후에 거래해서 생긴 채권은 우선 변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1억 4천 우선 변제 받고 싶죠? 안 된다고요. 그죠? 새로 원금 채권 안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을이 1억 3천으로 채권이 확정됐잖아. 근데 여기서 확정된 1억 3천의 그 채권. 그 채권에 이자가 지연배상금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근저당으로 담보돼야 안 돼요. 담보되겠죠. 이것들은 담보가 또 된다. 을이 갑한테 경매 신청할 때 있죠. 그때만 해도 채권은 1억 3천으로 결정됐거든요. 근데 경매가 신청되고 이제 낙찰받기까지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받으시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돼요. 대략 한 2년 걸려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럼 그 2년의 동안에 확정된 1억 3천에는 뭐가 붙어요?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럼 이거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한도에서? 얼마 한도에서? 1억 5천 한도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자는. 아시겠죠? 다르다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 계산해서 경매 신청. 계산해서. 한 2년 걸리겠네? 그럼 2년간 못 받을 이자가 얼마겠네? 근데 내 최고액이 얼마네? 그 계산해서. 예?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는. 아주 영악한 놈들이죠. 예? 자기들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채권을 1억 5천 채워서 경매 신청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전에 경매 신청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고 여기서 채권이 확정됐겠죠. 근데 이후에 새로운 거래가 있었고 새롭게 생긴 원본 채권 생긴 거죠. 이거는 기존 근저당으로 담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6번.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채무자 같은 경우는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전액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죠. 지금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을에 처음 시작할 때 채권액은 1억이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으로 등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그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 1억 3천으로 기재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자꾸 돈 안 갚으면 채권 1억에서 점점점 불어나겠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10,000만 원, 11,000만 원, 12,000만 원, 13,000만 원, 14,000만 원, 15,000만 원, 16,000만 원, 17,000만 원, 18,000만 원, 19,000만 원, 20,000만 원, 21,000만 원, 22,000만 원, 23,000만 원, 24,000만 원, 25,000만 원, 26,000만 원, 27,000만 원, 28,000만 원, 29,000만 원, 30,000만 원, 31,000만 원, 32,000만 원, 33,000만 원, 34,000만 원, 35,000만 원, 36,000만 원, 37,000만 원, 38,000만 원, 39,000만 원, 40,000만 원, 41,000만 원, 42,000만 원, 43,000만 원, 44,000만 원, 45,000만 원, 46,000만 원, 47,000만 원, 48,000만 원, 49,000
또 1,000만 원 계속 불어날 수 있겠죠. 네? 불어나다가 1억 5천이 불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은 채권액 1억 5천이 돼버렸고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버린 거죠. 이때 채무자는 근저당권 없앨 때 변제를 할 때 1억 3천만 갚으면 된다고요? 1억 5천 다 갚아야 된다고요? 1억 5천 싹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채무자가 다 갚아야 돼. 채무자가. 근데 채무자 말고 밑에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전액 다 안 갚아도 돼요. 물상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죠. 이때는 채권액 전액이라고요. 최고액 한도에서만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제3취득자도 물상보증인 플러스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을 때 최고액만 갚으면 됩니다. 최고액만. 자, 근데 밑에 후순위에 근저당권자 보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참고로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둘째 줄에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근저당 문제 좀 풀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85페이지요. 33번 문제입니다. 근저당권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됐다는 거죠. 그때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담보가 되겠죠. 채무자가 바뀌었다고요. 그죠? 그럼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니은 존속기간 결산기가 없어요. 그럼 이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한테다가 이제 그만하자. 이제 거래 그만하자. 해지하자. 기본계약 해지하겠다는 거죠. 해도 돼요. 디귿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경매를 자기가 직접 신청하셨군요. 그럼 지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채권 확정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경락대금 완납시여 경매 신청시여? 경매 신청시입니다. 경매 신청시 확정된다. 리을은요.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이때 후순위의 근저당권자 최고액만 갚고 소멸 청구하겠다.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최고액만 갚고 소멸시키는 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물상보증인하고 그 다음 또 누구요? 제3취득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거든요. 결국 다 맞는 거죠. 5번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요. 35번.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X토지에 1번 근저당 설정해줬고요. 그리고 또 병한테 또 돈 빌리면서 2번 근저당 설정된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병이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을 입장에서 자기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딴 사람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딴 사람이 경매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 신청 시에요? 매각대금 완납 시에요? 매각대금 완납 시겠죠. 1번 틀림. 자, 2번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원본 채권이 4억으로 확정됐어요. 이미. 근데 그 후에 그 4억에 대한 이자는 거기에 붙는 이자는 근저당으로 담보돼 안 돼? 확정된 원금이 있고 새롭게 생긴 다른 채권은 기존 근저당으로 담보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확정된 채권에 붙는 경매 동안에 그 붙는 그 이자라든지 지연배상금이죠. 이런 것들은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정답이었어요. 자, 3번 병의 근저당권 존속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면은 피담보 채무는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자, 4번 결산기에서 확정된 채권이 6억이었던 겁니다. 그럼 갑은 지금 이 을의 채권 최고액이 5억이니까 5억만 갚으면 돼요. 6억 다 갚아야 돼요. 갑은 다 갚아야 되죠. 갑은 채무자기 때문에. 5번입니다. 정이 X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고요. 병에 확정된 채권이 4억일 때 확정 채권 4억을 다 갚는 게 맞아요. 3억만 갚으면 돼요. 3억만 갚으면 돼요. 이 정 누구예요?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 가졌기 때문에 제3취득자. 따라서 이 경우는 전액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극악한 문제입니다. 아주 나쁜 문제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뒤에 공동전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식사하시고요. 3시부터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